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했던 정황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은 조금 전 출근길에서 아내는 퇴원을 했고 조만간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저녁 모처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던 정경심 교수가 자택에 조 장관과 함께 늦은 시각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딸도 늦은 시간에 조 장관의 자택에 모여들고 있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바로 옆엔 검찰 소환이 임박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 있습니다.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가방을 맨 정 교수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조 장관이 외부에서 정 교수를 차에 태우고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장관 도착 직전엔 집으로 들어서는 딸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의 모습이 노출된 건 지난 5일 동양대 CCTV에 담긴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낸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져있다가 냅니까? 정 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 사모펀드 투자 등 추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바로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변호무 변호사님, 잘 아시니까 워낙. 자, 지금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거절해온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 자, 이게 조국 장관 입장에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아니, 검찰의 소환, 조 장관도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설마 검찰 수사 고의로 지연하려고 소환에 안 응했겠습니까? 정말 아팠으니까 안 나간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었겠죠.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는 조국 장관이라든가 정경심 교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촌 조카의 일탈 내지는 일부 사람들의 일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으면 싶었었는데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그 핵심에 있어서는 정경심 교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사실 시간을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 정도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아마 입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더구나 아마 어제 이제 그 가족회의 사진이 공개됐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조금 더 병원에서 시간을 가졌을 텐데 아니 병원에 있고 힘들다고 하면서 어제 이렇게 집안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건 뭐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바로 이 모습이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바로 퇴원을 했고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상황이 아니고 어제 그런 가족 간에 회의하는 모습이 언론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일단은 상당한 정치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 이상으로 언론의 과장 허위 보도로 큰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다만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유예를 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가족회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한국일보가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네. 아직은 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만약에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검찰은 여러 가지 카드를 다 고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일단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3번 소환하고 피의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증거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소 위조로 보통 기소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 설레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주변 참고인 조사라든가 여러 증거를 봤을 때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부르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카드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굳이 법무부 장관 배우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더 심각한 상황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으시다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을 보고 우리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속보가 지금 또 추가됐네요. 검찰이 조 장관의 아들이 지원한 아주대 로스쿨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군데 줬다. 법원이 이거 다 발부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리면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아주대 로스쿨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조 장관이 조금 전에 부인은 퇴원했고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검찰에 서로 이제 부르고 다시 나오고 하는 건 다 조율이 될 걸로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보통 검찰의 수사 소환에 불응할 때는 이게 대외 활동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를 검찰도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조 장관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의 모습이 포착된 건 사실은 그때 동양대에서 검은 번거지 쓰고 뒷모습 포착된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 모습 보셨을 때, 방배동 자택 이번에 모인 모습 보셨을 때 대외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그 질문 답 알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멀쩡히 본인이 걸어 들어가고 있고 가족들 같이 모여 집에, 어쩌면 그냥 단촐한 아주 다정한 집안의 모습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까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만 나와도 다 지금 이게 아닌 걸로 뒤집혀 버리니까 사실은 지금 되게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픈데 기운에서 걸어 들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는 건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이쯤 되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음모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검찰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오늘 압수수색도 그렇고 지금 자꾸 속보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진짜 검찰 참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니까, 아마 그동안은 뭐 검찰에 당연히 뭐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했었겠죠. 병원에 있으면서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도 있지 않았어? 라는 게 이제 오히려 들통이 나면서 그렇죠. 더 큰 문제가 날까 봐 퇴원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뒤늦게 지금 한 발씩 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또 법무부 장관께서 과장 언론 이야기하셔서 하나 수정 언론 할게요. 저희 앞서 우리 변호사님이 가족 회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했는데, 가족 회의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 아니죠, 그렇죠?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됐고, 들어가는 게 포착됐고. 그 안에서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일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그 일 가족이 정경심 부인이건 조국 장관이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을 했더라도, 정말 이게 과장된 문제라고 억울하더라도, 이 정도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할 정도의 큰 일이 터지면 제 생각에는 장관으로서 자,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겠다. 사실 이런 회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상적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세게 치고 나갈 것이냐, 속도를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 한 것까지 아마 예상을 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조국 장관이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단이 뭡니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결단,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결백하냐 아니냐는 개인의 문제인 거잖아요. 크게 물론 이거는 법무부 장관 이전에 어쩌면 문 대통령께서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해도 법무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만 해도 의혹만으로 장관 임명하는 걸 철회한다면 이게 과연 정의인가, 이런 얘기 하셨을 때만 해도 전 동의했습니다. 그게 맞죠. 안 좋은 선례가 남겨지면 계속 이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시국이라면, 나라를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쯤은 대통령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온 국민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정도라면 전 대통령도 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 그 이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건 맞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 정도면 이쯤 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들 것도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